안녕하세요. 세계 감동실화입니다. 오늘은 미국 하버드 교수의 반전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잠깐, 영상과 광고를 끝까지 시청해주시면 대부분의 수익은 기부됩니다. 끝까지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건 말도 안 돼요. 한글이 중국 문자의 아류라고요? 여기 하버드 대학교의 웅장한 샌더스 극장. 평소의 고요함과는 달리 오늘은 긴장감 넘치는 논쟁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한 중년 남성 교수가 강단 앞에 서서 흥분한 표정으로 두 학생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청중석의 학생들도 숨을 죽이고 이 상황을 지켜보고 있는데요. 대체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존 스미스입니다. 하버드 대학교에서 언어학을 가르치는 교수죠. 60대 초반인 제가 이렇게 흥분할 줄은 저 자신도 몰랐습니다. 40년 넘게 세계의 언어를 연구해왔지만 오늘 같은 날은 처음입니다. 잠시 하버드 언어학과에 대해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우리 학과는 1941년에 설립되어 80년이 넘는 역사를 자랑합니다. 노암 촘스키, 스티븐 핑커와 같은 세계적인 언어학자들을 배출했죠. 우리 학과는 언어의 구조, 역사, 습득, 그리고 언어와 인지 간의 관계 등 다양한 분야를 연구합니다. 특히 최근에는 컴퓨터 언어학, 신경언어학 등 새로운 분야에도 큰 관심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우리 학과의 특징 중 하나는 다양성입니다. 전 세계에서 온 학생들이 여기에서 공부하고 있어요. 이는 우리에게 큰 장점이 됩니다. 다양한 언어와 문화적 배경을 가진 학생들이 서로의 경험을 나누며 언어에 대한 더 깊고 넓은 이해를 할 수 있기 때문이죠. 오늘은 제3개의 문자체계 강의의 마지막 날이었습니다. 이 강의는 전 세계의 다양한 문자체계를 비교 분석하는 과목으로 학생들에게 매우 인기가 있습니다. 한 학기 동안 우리는 라틴 알파벳, 키릴 문자, 아랍 문자, 한자, 데바나가리 문자 등 다양한 문자체계를 살펴봤죠. 각 문자의 역사, 구조, 그리고 그 문자가 사용되는 문화에 대해서도 깊이 있게 다뤘습니다. 학생들에게 한 학기 동안 배운 내용을 종합하여 자유주제로 발표를 하도록 했죠. 그런데 이 발표가 뜻밖의 논쟁으로 번지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먼저 발표를 한 학생은 한국에서 온 민재였습니다. 민재는 우리 학과에서 가장 뛰어난 학생 중 한 명입니다. 그의 연구 주제는 한글과 다른 문자 체계의 비교였죠. 오늘 민재는 한글의 과학성과 우수성에 대해 발표했어요. 그의 눈은 열정으로 가득 차 있었고 목소리에는 자부심이 넘쳤습니다. 한글은 세종대왕이 1443년에 창제한 문자로 그 과학성과 체계성은 세계 어느 문자와 비교해도 뒤지지 않습니다. 한글의 자음은 발음 기관의 모양을 본떠 만들었고 모음은 하늘, 땅, 사람을 나타내는 세 가지 기본 요소를 조합해 만들었습니다. 이는 단순한 문자 창제를 넘어 우주와 인간에 대한 깊은 철학을 담고 있는 것입니다. 민재는 이어서 한글의 구조에 대해 더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한글의 자음은 기역, 니은, 디귿, 리을, 미음, 비읍, 시옷, 이응의 기본 문자에서 시작합니다. 이 기본 문자들은 발음 기관의 모양을 본떠 만들어졌어요. 예를 들어 기역은 혀가 목구멍을 막는 모양을, 니은은 혀가 윗잇몸에 닿는 모양을 나타냅니다. 이 기본 문자에 획을 더해 키읔, 티읕, 피읕, 치읓 등의 격음과 경음을 만들어냈죠. 그는 화면에 한글의 자음과 모음 체계를 보여주며 설명을 이어갔습니다. 모음의 경우 하늘, 땅, 사람의 세 가지 기본 요소를 조합해 만들어졌습니다. 이 세 가지 요소의 다양한 조합으로 아, 어, 오, 우 등의 단모음과 야, 여, 요, 유 등의 이중 모음을 만들어냈죠. 이는 우주의 원리를 문자에 담아낸 것으로 한글의 철학적 깊이를 보여줍니다. 민재의 발표는 청중들의 관심을 사로잡았습니다. 많은 학생들이 처음 듣는 내용이었기 때문이죠. 저 역시 한글에 대해 새롭게 알게 된 사실들이 있어 감탄하고 있었습니다. 한편으로는 부끄러움도 있었죠. 교수는 제가 언어에 대해서 모르는 사실이 있었다는 것도 말이죠. 그는 계속해서 한글의 우수성을 설명했습니다. 한글의 가장 큰 장점 중 하나는 그 과학성과 체계성으로 인해 배우기 쉽다는 점입니다. 실제로 유네스코에서는 한글을 가장 과학적인 문자로 평가했죠. 한글 덕분에 한국은 매우 높은 문해율을 자랑합니다. 이는 문화와 지식의 대중화 그리고 국가의 발전에 큰 기여를 했습니다. 민재의 발표는 한글의 현대적 활용에 대한 설명으로 이어졌습니다. 현대에 들어 한글의 우수성은 더욱 빛을 발하고 있습니다. 디지털 시대의 한글은 매우 효율적인 입력 체계를 제공합니다. 스마트폰이나 컴퓨터에서 한글을 입력하는 것은 매우 빠르고 직관적이죠. 이는 한국의 IT 산업 발전에도 큰 역할을 했습니다. 다시 한번 민재의 발표는 청중들에게 깊은 인상을 주었습니다. 많은 학생들이 처음 듣는 내용이었기 때문이죠. 저 역시 한글에 대해 새롭게 알게 된 사실들이 있어 감탄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옆 라인에서 불량하게 경청하며 지루해하던 중국에서 온 리웨이가 손을 들고 발언을 요청했습니다. 리웨이는 우리 학과에서 중국어와 문자학을 전공하는 학생입니다. 그는 항상 예리한 질문으로 유명한데 오늘도 예외는 아니었죠. 민재 씨의 발표는 흥미롭지만 지나치게 과장된 것 같습니다.
한글은 결국 한자의 영향을 받아 만들어진 문자에 불과합니다. 중국의 문자 체계야말로 동아시아에서 가장 오래되고 영향력 있는 것이죠. 게다가 중국은 현재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국가 중 하나입니다. 우리의 영향력은 문화를 넘어 경제, 정치 모든 면에서 압도적이에요. 리웨이의 말에 강당 안의 분위기가 순식간에 얼어붙었습니다. 민재의 얼굴이 붉어지는 것이 보였습니다. 그는 침착하게 대답하려 노력했지만 목소리에서 흥분이 느껴졌습니다. 리웨이 씨, 한글은 한자와는 전혀 다른 원리로 만들어진 독창적인 문자 체계입니다. 물론 한자의 역사적 중요성을 부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한글의 창제 원리와 구조는 세계 어느 문자와도 비교할 수 없을 만큼 과학적이고 체계적입니다. 또한 문화의 우수성을 국가의 현재 경제력이나 정치적 영향력과 연결짓는 것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리웨이는 민재의 반박에 더욱 흥분한 듯 했습니다. 그의 목소리가 점점 높아졌습니다. 그래요? 그렇다면 왜 한국은 여전히 많은 한자어를 사용하고 있나요? 결국 한글도 한자의 영향 없이는 존재할 수 없다는 증거 아닌가요? 중국의 영향력은 역사적으로나 현재나 압도적입니다. 한국의 문화도 결국 중국 문화의 아류에 불과해요. 리웨이는 계속해서 자신의 주장을 펼쳤습니다. 한자는 3000년이 넘는 역사를 가지고 있어요. 이는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문자 체계 중 하나죠. 한자는 단순한 문자가 아니라 그 자체로 하나의 문화입니다. 각각의 한자는 깊은 의미와 철학을 담고 있어요. 이런 깊이 있는 문화적 유산을 어떻게 500년 역사의 한글과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이 말에 민재는 참지 못하고 소리쳤습니다. 그건 말도 안 됩니다. 한글은 세종대왕의 독창적인 창조물이에요. 한자어의 사용은 역사적 배경 때문이지 한글의 가치나 독창성과는 무관합니다. 오히려 한글이 있었기에 한국은 빠르게 문맹률을 낮추고 문화적, 기술적 발전을 이룰 수 있었어요. 현대 세계에서 한국 문화의 영향력을 무시할 수 없을 거예요. 민재는 잠시 숨을 고르고 계속해서 말했습니다. 리웨이 씨, 문화의 가치를 단순히 그 역사의 길이로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 한글은 비록 500년의 역사를 가졌지만 그 과학성과 실용성으로 인해 짧은 시간 안에 엄청난 영향을 미쳤어요. 한글 덕분에 한국은 높은 교육 수준을 달성할 수 있었고 이는 현재 한국의 경제적, 문화적 성공의 기반이 되었습니다. 리웨이는 비웃듯이 말했습니다. 한국 문화의 영향력이라고요? K-팝이나 드라마 같은 대중문화 말씀이신가요? 그런 것들이 어떻게 중국의 5000년 역사와 비교될 수 있죠? 이 말에 민재는 더욱 격앙되었습니다. 대중문화만이 아닙니다. 한국의 기술력, 경제력, 그리고 문화적 소프트 파워는 이미 세계적으로 인정받고 있어요. 삼성, 현대, LG와 같은 기업들, 그리고 BTS, 기생충, 오징어 게임 같은 문화 콘텐츠들이 그 증거죠. 민재는 잠시 숨을 고르고 계속해서 말했습니다. 한글의 우수성은 단순히 문자 체계로서의 가치를 넘어섭니다. 한글은 한국의 문화와 정신을 대변하는 상징이에요. 세종대왕이 한글을 만든 이유는 모든 백성이 쉽게 글을 읽고 쓸 수 있게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이는 민주주의와 평등의 정신을 담고 있는 거죠. 이런 정신이 현대 한국의 발전에 큰 영향을 미쳤다고 생각합니다. 리웨이는 갑자기 다른 중국 학생들을 향해 돌아섰습니다. 여러분, 이게 말이 됩니까? 우리의 위대한 문화가 이런 식으로 폄하되는 것을 그냥 볼 수만 있겠습니까? 몇몇 중국 학생들이 동조하며 일어섰습니다. 한 학생이 소리쳤습니다. 맞아요. 중국이 없었다면 한국도 없었을 거예요. 다른 학생도 가세했습니다. 한국은 항상 중국의 그늘 아래에 있었잖아요. 지금도 마찬가지고요. 강당 안의 분위기가 순식간에 험악해졌습니다. 민재는 혼자서 여러 중국 학생들과 맞서고 있었고 다른 학생들은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당황한 표정이었습니다. 이 시점에서 저는 더 이상 방관할 수 없다고 느꼈습니다. 강단에서 내려와 두 학생 사이로 걸어갔습니다. 자, 모두들 진정하세요. 제 목소리가 강당 안을 울렸습니다. 이곳은 학문의 전당입니다. 감정적인 대립이 아니라 이성적인 토론이 필요한 곳이죠. 학생들이 조금씩 진정되는 것이 보였습니다. 저는 계속해서 말을 이어갔습니다. 리웨이, 그리고 다른 중국 학생들, 여러분의 문화에 대한 자부심은 이해합니다. 중국 문화가 동아시아에 미친 영향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에요. 하지만 그것이 다른 문화의 가치를 폄하하는 이유가 될 수는 없습니다. 리웨이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한글은 분명 독창적인 문자 체계입니다. 한자의 영향을 받은 것은 사실이지만 그 창제 원리와 구조는 완전히 새로운 것이었어요. 이는 언어학적으로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그리고 민재를 향해 말했습니다. 민재, 당신의 문화에 대한 자부심 역시 존중합니다. 하지만 다른 문화와의 비교에서 지나치게 감정적이 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아요. 각 문화는 그 자체로 고유한 가치를 지니고 있습니다. 잠시 숨을 고른 후 저는 모든 학생들을 향해 말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언어학자로서 언어와 문화의 다양성을 존중하고 이해해야 합니다. 한자와 한글은 각각의 방식으로 위대하고 현대 사회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어요.
한자는 오랜 역사를 가진 문자 체계로 그 자체로 깊은 문화적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각 글자가 하나의 개념을 나타내는 표의 문자로서 동아시아 문화권에 큰 영향을 미쳤죠. 한자의 역사와 철학적 깊이는 정말 놀랍습니다. 반면 한글은 음소 문자로 발음을 정확히 표현할 수 있는 과학적인 문자 체계입니다. 한글의 창제 과정과 그 구조는 언어학적으로 매우 흥미로운 연구 주제입니다. 특히 문맹 퇴치와 대중교육에 미친 영향은 주목할 만해요. 저는 잠시 멈추고 학생들의 반응을 살폈습니다. 그들의 표정이 조금씩 누그러지는 것이 보였습니다. 여러분, 문화는 서로 영향을 주고받으며 발전합니다. 어떤 문화가 우월하다고 말하기보다는 각 문화의 고유한 가치를 인정하고 존중하는 자세가 필요해요. 중국 문화의 깊이와 한국 문화의 독창성은 동시에 존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다양한 문화를 연구하는 이유입니다. 제 말이 끝나자 강당 안에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서서히 학생들의 표정이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리웨이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교수님, 그리고 민재 씨, 제 말이 너무 공격적이었던 것 같습니다. 사과드립니다. 제 자국의 문화에 대한 자부심이 다른 문화를 폄하하는 것으로 이어져서는 안 되었는데 그만 감정이 앞섰네요. 민재도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저도 너무 흥분했습니다. 리웨이 씨의 중국 문화에 대한 자부심을 이해합니다. 우리 모두 서로의 문화를 존중하고 배우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두 학생의 화해를 보며 저는 뿌듯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이런 모습이야말로 진정한 학문의 자세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죠. 여러분, 오늘의 논쟁은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을 주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대학에서 우리가 추구해야 할 지적 탐구의 자세입니다. 서로 다른 의견을 나누고 때로는 격렬하게 토론하지만 결국은 서로를 이해하고 존중하는 것. 이것이 바로 학문의 진정한 가치입니다. 강의를 마치며 저는 학생들에게 마지막 당부의 말을 전했습니다. 여러분, 언어와 문화는 인류의 위대한 유산입니다. 우리는 이를 연구하고 이해함으로써 더 나은 세상을 만들 수 있습니다. 오늘의 경험이 여러분에게 새로운 시각을 제공했기를 바랍니다. 강의실을 나서는 학생들의 모습을 보며 저는 오늘의 논쟁이 결국 모두에게 값진 교훈을 주었다고 확신했습니다. 특히 민재와 리웨이가 함께 이야기를 나누며 걸어가는 모습을 보고 미소 지었습니다. 이날의 경험은 저에게도 큰 깨달음을 주었습니다. 40년 넘게 언어를 연구해왔지만 여전히 배울 것이 많다는 것을 느꼈죠. 한글에 대해 더 깊이 연구해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쩌면 이것이 제 연구의 새로운 전환점이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날 밤 저는 오랜만에 설렘을 안고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내일은 어떤 새로운 발견이 저를 기다리고 있을까요? 언어의 세계는 정말 무궁무진하고 흥미진진합니다. 이것이 바로 제가 언어학을 사랑하는 이유입니다. 다음날 아침 저는 일찍 일어나 한글에 대해 더 자세히 알아보기 시작했습니다. 인터넷에서 한글에 대한 자료를 찾아보니 놀라운 사실들이 계속해서 나왔어요. 한글은 표온 문자임에도 불구하고 음소 문자의 특성도 가지고 있었습니다. 즉, 개별 소리를 나타내는 동시에 그 소리들을 조합해 음절을 만들 수 있는 거죠. 이는 매우 독특한 특성이었어요. 대부분의 문자는 표온 문자나 표의 문자 중 하나의 특성만을 가지는데 한글은 두 가지 특성을 동시에 가지고 있었습니다. 또한 한글의 제자 원리를 설명한 훈민정음 해례본을 읽어보니 그 과학성에 다시 한번 놀랐습니다. 세종대왕과 집현전 학자들이 얼마나 깊이 있는 연구를 했는지 알 수 있었어요. 그들은 당시 동아시아의 의문학 지식을 총동원하여 한글을 만들었고 이를 체계적으로 설명했습니다. 이런 연구를 하던 중 제 연구실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문을 열어보니 민재와 리웨이가 함께 서 있었어요. 교수님, 저희가 어제의 일에 대해 깊이 생각해봤습니다. 민재가 말했습니다. 그래서 함께 프로젝트를 진행해보기로 했어요. 리웨이가 덧붙였습니다. 네, 한국과 중국의 문자 체계를 비교 연구하는 프로젝트를 시작했습니다. 두 문화의 특징과 서로 주고받은 영향을 객관적으로 분석해보려고 해요. 그들의 말에 저는 깊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처음에는 대립했던 두 학생이 이제는 서로의 문화를 이해하고 존중하며 함께 연구하려는 모습을 보니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학문의 자세라는 생각이 들었죠. 정말 훌륭한 생각입니다. 제가 말했습니다. 여러분의 연구가 두 문화 간의 이해를 깊게 하는데 큰 도움이 될 거예요. 필요하다면 언제든 도와드리겠습니다. 그들이 떠난 후 저는 다시 한번 언어학자로서의 제 역할에 대해 생각해 보았습니다. 단순히 언어의 구조와 역사를 연구하는 것을 넘어 서로 다른 문화 간의 이해와 존중을 촉진하는 것. 그것이야말로 제가 앞으로 해야 할 일이라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이제 저는 새로운 목표를 가지고 연구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한글과 한자, 나아가 세계의 다양한 문자 체계들을 비교 연구하면서 각 문화의 고유한 가치와 서로 간의 연결고리를 찾아내는 것. 이를 통해 우리는 더 넓은 시야로 세계를 바라볼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런 생각을 하며 저는 새로운 강의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세계의 문자 체계와 문화 간 대화라는 제목의 강의를 개설하기로 했죠. 이 강의에서는 다양한 문자 체계를 비교 연구하면서
동시에 그 문자를 사용하는 문화에 대해서도 깊이 있게 탐구할 계획입니다. 첫 수업에서 저는 학생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문자는 단순한 기호가 아닙니다. 그것은 한 문화의 정신과 역사, 그리고 세계관을 담고 있는 그릇입니다. 우리가 다른 문화의 문자를 배울 때 우리는 그 문화의 정신을 이해하는 것이죠. 이 강의는 예상 이상으로 인기가 높았습니다. 특히 민재와 리웨이의 프로젝트가 다른 학생들에게 영감을 주었는지 많은 학생들이 다양한 문화권의 문자를 비교 연구하는 프로젝트를 시작했습니다. 한 학생은 아랍 문자와 히브리 문자를 비교 연구하면서 두 문화 간의 역사적 갈등에도 불구하고 문자 체계에서 나타나는 유사성을 발견했습니다. 또 다른 학생은 인도의 데바나가리 문자와 태국의 문자를 비교하며 불교 문화가 문자 발전에 미친 영향을 연구했죠. 이런 연구들을 지켜보면서 저는 문자 연구가 단순히 언어학적 지식을 넘어 문화 간 이해와 평화에 기여할 수 있다는 확신을 갖게 되었습니다. 한 학기가 지나고 민재와 리웨이가 그들의 연구 결과를 발표하는 날이 왔습니다. 그들의 발표는 정말 놀라웠습니다. 그들은 한자와 한글의 역사적 관계를 인정하면서도 각 문자 체계의 독창성과 우수성을 객관적으로 분석했습니다. 한자의 의미 전달력과 문화적 깊이, 한글의 과학성과 실용성을 동시에 높이 평가했죠. 더 놀라운 것은 그들이 두 문자 체계의 장점을 결합한 새로운 교육 방법을 제안했다는 점입니다. 한국어를 배우는 중국인 학습자나 중국어를 배우는 한국인 학습자를 위한 효과적인 학습법을 개발한 것이죠. 우리는 이 연구를 통해 서로의 문화를 더 깊이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민재가 말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차이점이 약점이 아니라 강점이 될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리웨이도 덧붙였습니다. 네, 우리의 문화적 차이를 존중하면서도 서로에게서 배울 점을 찾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들의 발표가 끝나고 큰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저는 가슴이 뭉클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이것이야말로 제가 꿈꾸던 진정한 학문의 모습이었기 때문입니다. 발표회가 끝난 후 저는 민재와 리웨이를 불러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여러분, 정말 훌륭한 연구였어요. 여러분의 연구가 앞으로 문화 간 이해에 큰 도움이 될 거예요. 두 학생은 쑥스러운 듯 미소 지었습니다. 교수님, 민재가 말했습니다. 저희가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모두 교수님 덕분이에요. 교수님께서 우리에게 서로를 이해하고 존중하는 법을 가르쳐 주셨잖아요. 리웨이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교수님. 저도 정말 감사드립니다. 이번 경험을 통해 제 시야가 많이 넓어졌어요. 그들의 말에 저는 깊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교육자로서 학생들이 성장하는 모습을 지켜보는 것만큼 보람찬 일은 없을 것입니다. 아니에요, 여러분. 이건 모두 여러분의 노력 덕분이에요. 여러분이 서로를 이해하려는 마음을 가졌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죠. 그날 밤 저는 제 일기장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오늘은 내 교직 생활에서 가장 보람찬 날이었다. 민재와 리웨이의 성장을 지켜보며 나는 교육의 힘을 다시 한번 실감했다. 언어와 문화의 연구가 단순히 학문적 지식을 넘어 사람들 사이의 이해와 존중을 증진시킬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이것이 바로 내가 언어학을 사랑하는 이유이다. 이 경험은 제 연구와 교육 방식에 큰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저는 이제 언어학 연구의 문화적 맥락을 더 깊이 고려하기 시작했고 학생들에게도 언어를 단순한 의사소통 도구가 아닌 문화의 창으로 바라볼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 경험을 바탕으로 언어와 문화 간 대화라는 새로운 책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이 책에서 저는 세계의 다양한 문자 체계를 비교 분석하면서 각 문자가 어떻게 그 문화의 정신을 반영하고 있는지, 그리고 문자 연구가 어떻게 문화 간 이해를 증진시킬 수 있는지를 탐구하고 있습니다. 이제 제 연구실 벽에는 세계의 다양한 문자들이 걸려 있습니다. 한글, 한자, 아랍 문자, 데바나가리 문자, 키릴 문자 등. 이 문자들을 볼 때마다 저는 각 문화의 독특한 아름다움과 지혜를 느낍니다. 그리고 동시에 이 모든 문자들이 결국은 인류의 소통과 이해를 위한 도구라는 점에서 하나로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언어의 세계는 정말 무궁무진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제 막 그 탐험을 시작했을 뿐입니다. 앞으로 어떤 새로운 발견들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을까요? 저는 그 답을 찾아가는 여정이 너무나 기대됩니다. 어떠셨나요? 여기까지 하버드에서 겪은 언어학 교수와 한국인, 중국인 학생의 이야기였습니다.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오늘도 감동 가득한 하루 되세요.